파일럿은 매년 이 시험이 있고 정말 은퇴까지 공부해야 되는 확실히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고 안전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한 달에 반은 쉬고 호불호가 있겠네요.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보통 미국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1,500시간이에요. 8만 불? 요즘은 비싼 데는 한 10만 불 정도 드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만만하지 않네요. 이게 파일럿 되는 게. 맞아요. 50불만 내고 한국을 갔다 올 수 있다고요. 진짜 엄청난 베네핏이네요. 엄청 크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리저널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김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회사를 들어가신 지 2년 차이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올해 4월 되면 이제 딱 2년 채우게 됩니다. 아, 네. 보통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부기장으로 몇 년 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시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저는 현재 리저널 항공사에 있고 현재 지금 80명 정도의 그 승객을 모시는 작은 비행기를 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부기장 생활을 하고 나머지 한 2년, 3년을 이제 기장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작은 비행기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부기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또 이제 기장 생활하면서 큰 비행기도 몰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비행기에서 큰 비행기로 승진을 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 작은 비행기를 모는 걸 선호하시는 파일럿 분들도 계신가요? 보통은 이제 리저널 항공사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작은 비행기가 크게 두 개, ERJ랑 CRJ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이제 작은 비행기를 몰다가 이제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에 가게 되면은 흔히 알고 있는 보잉 737 중소형 비행기를 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대형 큰 비행기 장거리 비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따로 신청을 해서 그 큰 비행기를 보던가 아니면 난 작은 비행기 몰다가 이게 나의 적성과 맞고 이게 나의 삶의 패턴과 맞으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파일럿 분들도 계시죠. 아, 네. 아무래도 큰 비행기들이 좀 장거리 비행이 더 많다 보니까는 라이프스타일 패턴이 좀 다르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시차 적응에 있어서 또 이제 다양한 경험이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 항공기 쪽으로 빠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생활 패턴이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분들은 이제 작은 비행기에 머물러 계시죠. 네. 찬영님은 근데 지금 집은 LA이신데 맞아요. 여기 뉴욕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어떻게 가다 그렇게 되신 거죠? 사실 리저널 항공사 중에서 서부 베이스인 항공사들도 꽤 있어요. 거기도 잡 오퍼를 받았었는데 그때 그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연기가 됐어요. 무기한 연기가. 그래서 또 다른 붙은 데가 이제 동부 베이스 항공사였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 아 그래 여기서 빨리 하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델타 쪽에 속해 있어가지고 저 꿈은 나중에 델타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 있으면은 인터뷰 없이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선택했고 그 대가로 이제 제가 열심히 커뮤니팅하고 있는 거죠. 힘들게. 근데 이제 남들은 커뮤트를 길어봤자 기차 아니면 차로 1시간씩 하시는데 찬영님께서는 LA에서 여기서 지금 출퇴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뉴욕에 한번 오실 때 며칠 동안 스테이를 하시는 거세요? 이제 스케줄마다 다른데 보통 스케줄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한 3, 4일 쉬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3, 4일 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요번에 오셨을 때는 또 시험을 보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파일럿은 이제 매년 이 시험이 있고 정말 은퇴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무슨 시험을 그렇게 매년 보세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이제 필기 시험.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계속 익숙해지고 이해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이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보통은 이제 심 트레이닝을 가요. 일반적으로 비행할 때는 이제 응급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엔진에서 불이 난다던가 엔진이 하나 고장 난다던가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1년마다 트레이닝 심센터 가서 거기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 볼 게 많아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스템 공부하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맨날 회사에서 시나리오를 바꿔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도움이 되겠네요. 매년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고 하니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확실히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고 안전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은 한 번 더 이게 안전과 관련된 생각하게 되고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생활 패턴이 되게 궁금해요. 이제 미국 항공사에 또 이제 리저널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래도 되게 대형 항공사에 속해 있는 분이시고 비행을 나갈 때는 뭐 며칠씩 비행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같은 경우는 짧으면은 3일짜리도 2, 3일짜리도 있고 보통은 한 4일짜리 트립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일 비행을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미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캘리에서 이제 하루 전날 와요. 네. 하루 정도 이제 크래시 패드나 이제 비행 조종사들만 또 잠자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하루 자고 이제 4일 비행을 하게 되죠. 뉴욕에서 시작과 끝을 하고 그 중간은 뭐 버지니아 리치몬드 가서 자던가 아니면 버팔로 가서 자던가. 그러니까 뉴욕을 출발해서 돌아올 때는 4일 뒤에 뉴욕에 돌아오시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크래시패드 이런 데서 전날에 와서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체류 비용은 안 나오나요? 그 뉴욕에서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비행 일정 외로는 네. 체류비가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확실히 크래시패드 이런 거 있는 거 자체가 좀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뉴욕 물가에 비해서 좀 네. 저렴하게 머물 수 있고. 한 번 나가면은 4일 막 이렇게 비행을 하고 LA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5일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이걸 비행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게 연차에 따라 다르고 네.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할리데이 시즌들도 있는데 그럴 때를 만약에 제외하고 내가 연차가 좀 높다 하면은 보통 한 달에 많으면은 18일, 17일, 18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연차가 조금 낮고 네. 그리고 조금 비행 스케줄도 조금 많은 달이다 하면은 네. 적게 쉬면은 한 12일, 13일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그럼 17일, 18일 만약에 쉰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반은 쉬고 그래도 그렇죠. 좀 이제 수고스럽긴 하지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도 비행을 한 3-4번 그냥 나가는 거고. 그렇죠. 보통 4일 비행을 보통 많으면은 4번 정도 4-5번 나가고 네. 적으면은 3번 정도 나가는 네. 거죠. 내가 혹시 비행을 더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비행을 픽업하면 돼요. 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펑크가 나서 그런 건가? 누가 그렇죠. 뭐 그런 누가 네. 뭐 식데이를 쓸 수도 있는 식데이를 거고 누가 뭐 캡틴 트레이닝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스탠바이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비행을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네, 저희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탠바이 하는 삶이 있고요. 네. 하나는 라인 홀더라고 네. 아예 어디 갈지 비행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항공사에 입사할 경우 연차가 낮잖아요. 그럴 때는 네. 보통 스탠바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그렇구나. 혹시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바로 달려갈 수 있는 파일럿들. 네, 그것도 연차에 따라서 그렇죠. 나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연차가 쌓인 사람들은 이제 라인을 잡아서 내가 정확히 다음 달에 네. 어디 갈지가 딱 나오는 거죠. 며칠 날 쉴지. 그럼 내가 가족들이랑 휴가를 언제 갈지도 딱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탠바이도 또 재밌는 게 항공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저희 항공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숏콜이랑 롱콜이 있어요. 숏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시간, 뉴욕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전에 알려줘요. 2시간 반 전에요. 네, 최소 2시간 반. 그러니까 이거는 연차가 제일 보통 낮은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죠. 그럼 쇼콜 하실 때는 무조건 네. 뉴욕에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숏콜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맨날 뉴욕에 있었어요. 2시간 만이면 뉴욕에서 LA 네. 커뮤니팅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죠. 숏콜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인 사람들 또 이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네. 롱콜이에요.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12시간 전에 무조건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미니멈으로. 미니멈 12시간. 미니멈 뭐 네. 하루 전에 알려줄 수도 있고 이틀 전에도 알려줄 수 있는데 LA에 있다가 네. 오늘 불렸어요. 내일 네. 불렸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짐 싸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롱콜은 베이스에 사는 사람이 쓰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욕 베이스인데 내가 뉴욕에 살고 있다 하면 그냥 네.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그쵸. 어느 날은 안 불릴 수도 있거든요. 네. 롱콜도 보통 많이 안 불리거든요. 네. 집에서 쉬다가 불리면은 그 다음 날 가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전달에 나는 다음 달은 롱콜 하고 싶다, 숏콜 하고 싶다 이거를 정하나요? 그렇죠. 보통 롱콜 하고 싶다, 숏콜 하고 싶다, 아니면 라인 그 확정된 스케줄로 가고 싶다 정할 수 있는 거죠 매달마다. 근데 숏콜이란 거는 2시간 반 전에 알려지면 진짜 그냥 남 대타로 가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밖에 없겠는데요. 맞아요. 숏콜은 확실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보통은 네. 롱콜을 먼저 써요. 숏콜은 나중에 날씨나 그런 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네. 케이스여서 호불호가 있겠네요.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셀러리 개념인가요? 아니면 아울리 개념인가요? 9 to 5 그런 오피스 잡과 조금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hourly 시간당으로 페이책을 받게 돼요. 한 달에 채워야 되는 뭐 비행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75시간 개런티를 무조건 해줘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케줄을 받았는데 회사가 나보고 이번 달은 조금만 일하래 네. 해가지고 만약 60시간밖에 안 받았어요. 네. 그래도 75시간의 페이는 받게 돼요. 어떤 달은 또 이제 비수기여서 비행이 조금 있는 달도 있고 네. 비행이 많이 있는 달은 대부분 다 75시간 이상을 주게 되긴 하죠. 그러면 쇼콜을 했을 때는 75시간 안 채울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엄청 많아요. 숏콜이랑 롱콜 같은 경우 그래서 장점은 비행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하나의 그 약간 회사에서 일 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쇼콜을 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숏콜을 쓸 수도 있고 좀 연차 있는 분들은 오히려 롱콜을 쓰세요. 왜냐면은 숏콜, 롱콜 둘 다 어쨌든 일은 라인보다는 조금 덜하니까 그러고 12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는
훨씬 더 크잖아요. 2시간 그러네요. 반 전보다는. 사실 뭐 오늘 뭐 아침에 알려줘도 그냥 저녁에 나가면 되는 거고. 맞아요. 저녁에 알려주면 그냥 잠 다음 잘 날에 자고. 푹 자고 가면 되는 건데 가면 되는 거고. 숄쿨은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75시간이면은 그 비행을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요거를 시간을 재나요? 아니면은 좀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재는 건가요?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라과디아에서 출발해서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가는 비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얘네들이 블락을 정해놔요. 예를 들면 1시간 반 이렇게 네. 딱 정해놔요. 페이가 시작되는 거는 정확하게 그 문을 닫고부터거든요. 그 승객들 그래요? 문을 닫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그때가 딱 끝나는 건데 와, 그렇구나. 얘네들이 이 1시간 네. 반이라는 블락을 설정해 놓는데 네. 만약에 1시간 20분 안에 끝났어요. 네. 빨리 도착했어요. 네. 그러면 1시간 반어치를 줘요.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딜레이가 있고 네. 1시간 반에 넘겼다 2시간이다 하면 네. 2시간만큼의 또 페이를 주게 되는 거죠. 또 딜레이는 그거를 쳐주는구나.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딜레이가 막 하루 동안 딜레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딜레이의 기준이 문을 닫기부터. 문을 닫기부터. 그쵸. 그러면은 이제 버지니아 아까 예를 드셨는데 버지니아에 갔을 때 거기서 스테이하는 거는 뭐 호텔비라던가 이런 게 식비가 나오나요? 호텔 같은 경우는 네.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요. 네네. 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 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네. per diem이라고 체류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은근 또 쏠쏠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4일 비행 나간다 했을 때 그 4일 비행 하루를 24시간으로 쳐서 24 곱하기 4 해가지고 네. 1시간마다 2불씩 3불씩 국제선은 한 3불 정도 국내선은 한 2.5불 그 정도 네. 정도를 줘요. 그렇구나. 뭐 비행을 나가는 순간 그러면은 체류비가 나오는 시작된다고 거네요. 보시면 좋죠. 근데 그게 또 좋은 게 네. 세금을 안 떼요. 그 per diem은. 네? 그거를 세금을 안 그거는 떼요? 세금을 안 떼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은근 용돈으로 또 짭짤하죠. 그 네. 페더럴 텍스도 안 내요? 그러면? 그건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네. 그거는 진짜 쏠쏠하겠네요. 네. 그럼 비행을 150시간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나요? 근데 회사에서? 그게 이제 네. 한 달에 정해져 있는 그 FAA라고 미국 국가교통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 비행 시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또 안전 이런 맞아요. 너무 지치면은 또 안전상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또 레귤레이션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행 나가는 스케줄은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보통은 저희는 이제 매달마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컴퓨터로 나는 이날 쉬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선호도를 좀 올려놔요. 이렇게 네. 옵션들을. 그럼 그거를 이제 연차랑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스케줄이 나오게 되죠. 미국에서도 연차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미국은 연차가 특히 항공업계 쪽은 연차가 전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7월 4일 이럴 때는 다 비행 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차가 좀 높은 사람들은 좀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이제 할리데이 같은 경우 많이 네.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커머셜 에어라인의 파일럿으로 계시지만은 네. 다른 종류의 파일럿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칼고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라이빗 젯 그렇죠. 그 모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과의 비교해서는 좀 워라벨이 어떻게 달라요? 확실히 사람마다 파일럿들마다 선호하는 그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카고나 이제 프라이빗 젯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저희 한국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일짜리 비행을 한 달에 한 3-4번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중간에 한 3-4일 쉬면서 그쵸. 그러니까 가족들을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고 그런 거는 좋죠. 근데 이제 카고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제 큰 비행기를 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들 이런 경험들도 미리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근데 카고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게 이제 17일을 보통 나가게 되거든요. 16일, 17일을 한 번 나가면요. 한 번 나가면은 이렇게 쫙 돌고 오거든요. 예를 들면 아시아 쪽 그래요? 돌고 온다면은 여기서 서울 갔다가 네. 서울에서 홍콩, 뭐 홍콩에서 또 일본, 앵커리지 이렇게 해서 쭉 돌고 네. 16일 동안 나갔다 오고 그리고 한 13일을 쫙 쉬어요 연달아서. 그래서 장점은 이제 쫙 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16일, 17일 동안 가족이 있거나 네.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힘든 점이 있죠. 그러겠네요. 진짜 한 번 나갈 때 오래 나갔다 오네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 카고 쪽은 싱글인 분들한테는 최고라고 네. 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싱글인 분들한테는 이제 네. 뭐 크게 뭐 걱정해야 될 제약이 그런 없으니까, 제약이 없고 가족이 없고. 어린 나이에 이제 또 다른 나라 문화도 빨리 그쵸.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러겠네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또 프라이빗 젯 모시는 분들은 또 어때요? 프라이빗 젯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 스케줄은 모르지만 제가 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케줄은 한 7일 정도 나가고 네. 7일 정도 쉰다고 해요. 아. 에어라인이랑 칼고랑 살짝 스케줄을 섞어 놓은 그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네요. 뭐 연봉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느 쪽이 더 높은지는 혹시 아세요? 당연히 연차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에어라인 쪽이 상당히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그래요? 네, 상당히 그런 항공사 쪽에서 많이 대우를 해줘가지고 네. 최근에는 에어라인 쪽이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인기도 확실히 많아졌겠네요, 에어라인 쪽이. 에어라인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고. 또 파일럿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뭔가 베네핏이라던가 비행기 티켓을 혹시 뭐 싸게 구매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맞아요. 확실히 제일 큰 베네핏은 이제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델타 쪽에 속해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델타를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조건은 그 자리가 빌 경우 국내선 같은 경우는 공짜예요. 대박이네요. 그거 요즘 LA에서 뉴욕 가는 것만 해도 델타 유나이티드 거의 막 천불하지 않나요 요즘? 이게 뭐 스탠바이 티켓 이런 건가요? 좀 그쵸. 티켓팅한 패신저 분들을 먼저 프라이어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티켓들을 공짜로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남은 티켓을 가지고 이제 또 연차를 따져서 배분하거든요. 아니 무슨 뭐 미국 항공사 거의 한국 회사네요. 뭐 연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여기는 다 시니어리티가 전부예요. 뭐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회사가 이렇게 시니어리티를 따지는 게 좀 예상 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분야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도 시니어리티가 막 1년 차부터 뭐 계속 2년 차, 3년 차, 3년 차가 막 2년 차 봤을 때 되게 막 주니어 같이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미국 회사도 시니어리티가 중요하다.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특히 파일럿 분들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얼핏 들었을 때는 되게 베네핏도 좋고 그리고 스케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힘든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한 달에 반은 쉴 수도 있고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되게 대우도 연봉이나 이런 것도 대우도 잘 받는 직업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 파일럿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좀 알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항공대학교를 진학하게 된 케이스고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졸업 후에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어요. 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운 좋게 영주권 초청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미국에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족 초청 비자로 오게 된 거고 원래는 바로 4년제 항공대학 유타 쪽에 있는 항공대학을 바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인업까지 다 해놓고 기숙사까지 다 투어도 해보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알게 돼요.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항공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그때 커뮤니티 칼리지가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이런 미국 교육 시스템을 모르다 보니까 한국에 살짝 전문대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커뮤니티가 주로 2년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편입하는 그 시스템도 잘 몰랐었고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었거든요. 뉴저지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은 이 시스템을 아시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 편입 시스템을. 그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학비도 아끼고 처음에 정착할 때 이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그쵸. 뭐 고등학교까지 한국에 계셨으니까 영어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를 먼저 가봐라. 저는 조금 아쉬웠죠. 4년제를 한 번에 가고 미국 대학 생활에 대한 그런 로망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2년제를 먼저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빡세게 수업을 듣고 교양 과목이랑 전공 과목 한두 개 정도 듣고 오히려 더 좋은 제가 제일 원했던 학교거든요. 사실 플로리다로 제일 원했던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항공학교가 여러 개 있나요? 네, 여러 군데 있어요. 확실히 날씨 좋은 데 좀 있거든요. 플로리다 쪽에 있고 그리고 노스다코다에 유명한 학교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타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노스다코다랑 그 플로리다 두 학교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 플로리다 학교를 저는 갔죠. 사실 옛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파일럿이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에 딱 비행기 타자마자 이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에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있었죠. 사실은 처음 해외 여행이 이제 필리핀 가는 거였는데 많이 흔들렸어요. 비행기가 중간에 많이 흔들리고 터뷸런스도 많이 심했는데 딱 랜딩을 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이 처음이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 파일럿 분들이 그 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제 어른분들이 다 나가면서 캡틴이나 조종사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사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멋있는 분이 되고 싶다, 책임감 있는 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파일럿을 꿈꿨고 맨날 장래희망 쳤잖아요. 맨날 파일럿만 적었었죠. 되게 어릴 때부터 꿈이 있으셨네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미국에 왔었는데 그때는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으니까 잘 몰랐는데 터뷸런스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되게 그냥 비행기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국내 항공을 타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환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의 좀 약간 문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되게 그게 어렸을 때 세게 와닿았나 보네요.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고마워하고 박수치고 또 이제 문 앞에 서 계시니까는 초등학교 때는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플로리다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서는 가신 건가요? 그렇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한 거죠. 사실은. 편입을. 1년 반 동안 여름
여름 학기랑 그런 거를 듣고 편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학교는 완전 항공 전공이 딱 하나밖에 없나요? 전공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고 네. 일반 학교랑 비슷하게 뭐 비즈니스나 뭐 그런 다른 메이저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구나. 저희는 조금 더 항공 특화 그런 대학교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은 파일럿이나 네. 예를 들면 항공 정비나 아니면은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 해가지고 그런 엔지니어 쪽이나 네. 그런 쪽 항공 쪽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파일럿 과를 나와야지만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에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저같이 그냥 2년제 먼저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네. 좀 학비를 아끼고 네. 4년제로 트랜스퍼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4년제를 한 번에 처음에 가버리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은 나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고 네. 아니면 30대이신데 나는 갑자기 파일럿이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이미 대학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비행 학원에 가시면 돼요. 비행학원. 네, 그래서 공항에 딸려 있는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 학원 가가지고 자격증 따고 네. 그리고 비행 시간을 채워서 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정도 그거를 학원을 다녀야지만은 그 자격이 채워져요? 4개 자격증이 보통 필수거든요. 그 자격증 필수 자격증을 다 따고 나면 한 250시간 정도 돼요. 그게 이제 빨리 하는 사람들은 뭐 1년 반, 2년 안에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그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250시간 하는데요? 그렇죠. 그 되게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왜냐면은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네. 그 자격증마다 또 스타일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속성학원 같은 데 가면 1년 안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운전면허 속성학원 있듯이. 있죠. 속성으로 하는 건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닌가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속성이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속성 가라고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조금 더 심하지만은 네. 확실히 스케줄이 막 엄청 맞아요. 이게 컴팩트하게 돼 있구나. 맨날 거의 비행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네.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비행하면서 하니까 좀 중간중간에 공부할 시간도 있고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자격증을 250시간 해서 2, 3년 걸려서 따고 그 이후에 또 뭘 해야 되나요? 보통 미국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1,500시간이에요. 1,500시간이요? 네. 6배인데요, 250시간에? 그래서 보통은 네. 250시간 때는 보통 학생이었고 네. 그 자격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250시간 따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 될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보통은 교관 과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그렇죠. 제가 교관이 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네. 근데 교관이 되면서 이제 비행 시간을 채우면 생각보다 빨리 채워요. 네. 생각보다 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2년 안에 그래요? 1,500시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비행할 때도 계속 네. 그 비행 시간도 제 비행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비행을 나가면은 채워지는 거네요. 그쵸. 그럼 교관을 하면 돈도 받나요? 돈도 받죠. 그리고 이제 교관 때는 이제 좋은 게 학생 때는 제가 그 비행기 렌탈 값이며 뭐 기름 값이며 그런 걸 다 냈었는데 그걸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 따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죠, 사실은. 그리고 교관비도 내고. 그러면은 250시간이 자격증을 따는 총 2, 3년 아까 걸리신다고 했는데 네. 비용이 그럼 렌탈이나 이런 것만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런 자격증 따는데 보통 네. 그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패키지로 파는 데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시간당으로 이렇게 내는 데도 있고 한데 보통은 그 자격증을 다 따는데 한 8만 불? 요즘은 비싼 데는 한 10만 불 정도 드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네요. 이게 지역마다 이게. 또 다르고 이거를 일단 끝내 놓으면은 그래도 네. 또 조종사 돼서는 좋은 네. 연봉 되고. 그러면 이 되게 과정이 기네요. 거의 4년제 대학 나오는 것만큼 과정이 또 있네요. 그러면은 찬영님도 이거를 다 채우셔야 됐었어요? 1,500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미국 항공대학에 나오면은 네. 미국 그 FA에서 인정을 해줘요. 네. 너가 항공대학교에서 그 항공 수업을 들었다 해가지고 네. 120학점인가 그렇게 딱 들으면은 1,5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줄여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비도 내시고 그렇죠. 자격증 하려고 또 그것도 내야 되고. 맞아요. 와, 이게 만만하지 않네요. 이게 파일럿 되는 게. 맞아요. 항공대학 가면은 솔직히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죠. 네.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 1년 저 같은 반. 경우는 1년 반 정도. 1년 반 다니시고 그럼 2년 반을 플로리다에서 나머지를 채우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2년 정도 딱 했어요. 그러면 네. 그것도 빨리 그렇죠. 졸업을 저는 조금 하셨네요. 빨리 한 케이스고 네. 확실히 저는 조금 돈 같은 것도 절약하고 네. 그러려고 여름 학기를 최대한 많이 들었고요. 겨울 방학 때도 또 비행도 나가면서 여름이랑 겨울 때 유학생들이 보통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좀 쉬려고. 그럴 그쵸. 때는 조금 더 싸게 해줘요. 비행 그런 거. 그래요? 네. 학교 입장에서도 비행기를 돌려야지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서 2년 안에 끝냈죠. 그러면은 타는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를 타세요? 되게 조그만 거 타지 않으세요? 엄청 조그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훈련기로 알려져 있는 세스나 172라고 네. 그 비행기를 보통 많이 몰게 되고 뭐 파이퍼나 뭐 다른
다른 비행기들도 있거든요. 제가 세스나를 찾아봤는데 네. 이게 뭐 그냥 프로펠러 비행기던데 앞에 그냥 프로펠러 하나 있고 맞아요. 싱글 엔진이어서 프로펠러 네. 하나로. 와 그거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돌이켜 보면은 그때 비행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해도 못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커머셜 에어라인 탈 때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타요. 막 터뷸런스 좀만 일어나면 되게 무서워하고 그 조그마한 비행기를 모는데 엄청 흔들리지 맞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저도 또 우연히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봤을 때 네. 어떤 한국 파일럿 분이 책을 쓰신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오 그래요? 파일럿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승객으로 타서 터뷸런스를 느낄 때랑 내가 직접 조종하면서 할 때랑은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왜냐면 저도 남이 차 모는 거 무서워하는데 제가 차 몰 때 되게 막 끼어도 잘 끼어들기도 하고 막 맞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겠네요.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항공학교에 다니는 한국 분들도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유학을 오신 분들이세요? 대부분 유학이 한 진짜 한 8-9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파일럿이 되실 때에는 비자를 어떤 거를 받으세요? 저희 항공과 같은 경우는 스템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오. 졸업 후에 3년 OPT가 나와요. 네. 그걸로 이제 교환 생활을 1도 할 수 있고 채용 시장이 좋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그 OPT 남은 기간이나 연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있는 리저널 항공사에서 뽑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다는 안 뽑지만은 네. 뽑는 항공사에서 그런 데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대부분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많이 뽑히거든요. 아 그래요? 무조건 영주권이 있어야 돼서 요즘같이 조금 채용 시장이 조금 지금 많이 안 좋긴 해요.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이 파일럿들을 해고했어요. 저희는 65세가 정년 은퇴거든요. 무조건 그래요? 은퇴를 해야 돼요. 그때는. 네. 그런 분들을 좀 조기 은퇴를 좀 많이 시켰죠. 코로나 끝나고 여행객 수요가 급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2022년, 2023년까지 엄청 많이 파일럿들을 뽑았어요. 이제 갑자기 아시다시피 보잉 737 맥스 이슈가 있었고 아메리칸이랑 유나이티드 델타가 다 보잉 많이 비행기를 주문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파일럿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항공사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 최근에 스피릿 에어라인이 파산 신청 들어간 것도 그것도 네. 영향이 있고 네. 그분 경력직이 있는 파일럿들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한국에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영주권이 없으면 취직이 안 되는데 한국 항공사에 취직을 하시려고 유학을 오시는 건가요? 각자 학생들마다 조금씩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른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은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확실히 대우도 좋고 그쵸. 네, 연봉이나 그런 삶의 퀄리티도 너무 좋다 보니까 머물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영주권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나중에 포기하고 자격증을 다 땄는데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죠. 그건 너무 아쉽다. 근데 여기서 자격증을 따면 그게 전 세계 통용이 되나요? 저희는 FAA 라이센스가 제일 엄청 강력하거든요. 네. 미국 따는 그 라이센스가.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 가서 그걸 면장 전환만 하기만 하면 돼요. 전환만 하면 네. 되는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 같은 거 보면서 전환만 하면은 네, 그게 인정이 그러면은 돼요. 좀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에미레이츠 이런 데 취직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기 힘들어요. 에미레이츠 항공이나 네. 그런 데들은 엄청 비행 요구 시간이 엄청 높아요. 한 3,000시간 막 이렇게 높아가지고 경력직 아니면 아마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내부 채용 아니면은. 또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항공사들이 또 있나요? 막 루프탄자 제가 아는 항공사 루프탄자도 유명하죠. 네, 그래요? 근데 네. 루프탄자가 몇 시간을 요구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마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홍콩 캐세이 패시픽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네. 항공사들은 그래도 조금은 뽑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제가 사실 이제 찬영님을 찾게 된 거는 스레즈를 보고 한국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같은 것도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네.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좀 파일럿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컨설팅 같은 거를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고 있고 네. 나의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그냥 네. 무료로 계속 쭉 이어나가자 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네. 무료 컨설팅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쉬는 날 쉬기 바쁜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또 무료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생각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유학원 없이 일단은 미국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았고 그러고 이제 2년제 갔다가 이제 편입한 그 대학교에서 제 후배로 오는 형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유학원 통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유학원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로 이제 학교 정착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4년 플랜 다 짜주고 네. 그런 거 도움되는 거 다 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었던 그 뿌듯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찬용님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인스타그램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DM 주시면은 제가 스케줄 잡아드리고 네. 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파일럿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파일럿이 어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기로는 되게 멋있고 특히나 남자들은 되게 파일럿을 되게 멋있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단점도 있을 것 같고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좀 단점으로 생각되는 거랑 그리고 가장 이 일을 하면서 뿌듯할 때. 장점이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많죠. 뭐 일단 네. 베네핏이 크고 네. 솔직히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죠.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이제 네. 동생도 어제 한국 갔거든요. 아, 공짜로 오빠 끊어줘 해가지고 알겠어 네? 하고 이제 끊어줬거든요. 공짜로 한국을 네. 간다고요? 와, 동생도 장난 공짜로 아니다. 국제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갈 때는 무료고 돌아올 때는 이제 그 나라에 이제 텍스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불 정도. 나라가 좀 다르긴데. 너무한다. 네. 50불만 내고 한국을 네. 갔다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베네핏이네요. 엄청 크죠. 그 베네핏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파일럿 장점으로는. 그러고 이제 그동안 알지 못했다가 이제 파일럿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을 뽑자면 이제 네. 가족과 좀 멀어지는 확실히 뭐 이제 4일 동안 비행 나가면 가족들을 못 보고 혹시 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호텔 생활도 남들이 봤을 때는 호캉스라고 생각해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게 네. 또 생각보다는 이게 또 힘들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아, 오히려 집에서 좋아할 나가 수 있구나. 있으니까 식비도 아끼고 아, 저희 그러네. 엄마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네. 단점이 아니네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파일럿 후배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이라던가 나는 좀 이렇게 좀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혹시 한국에서 파일럿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요즘 한국에도 조금 비행 교육 시설 그런 환경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파일럿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미국에 와서 시작하는 것보다 네. 돈이 많이 드니까 네. 한국에서 한번 체험 비행 같은 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 비행은 어떤 개념이에요? 보통 그런 조그마한 아까 말했던 그런 세스나나 그런 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스틱 같은 거 만져보면서 한번 비행도 직접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 네. 이게 설렌다. 이런 게 느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하거든요. 괜히 미국 왔다가 안 맞아가지고 네. 돈 날리는 것보다 네.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 네. 저희는 파일럿들은 이 시력이나 뭐 다른 수술한 거나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그 메디컬을 한번 체크 받아보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네. 그게 만약에 됐고 재정적인 상황이 됐다 네.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최대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 걸 추천해요. 전문 용어도 많다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영어가 빨리 될수록 비행도 진도도 아마 빨리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찬영님은 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다니면서 영어를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옛날부터 저도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그것도 좋게 작용했던 것 같고 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확실히 교양 과목을 먼저 들으면서 네. 그런 미국인들이 말하는 영어 속도나 그런 거에도 좀 적응하기 쉬워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돌이켜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일하시면서 이 영어에 대한 좀 챌린지가 있으신가요? 확실히 이 분야는 챌린지가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관제사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일단 전문 용어고 또 관제사들은 또 말을 엄청 빨리 해요. 라디오로 하는 거니까 제가 안 들리잖아요. 막. 맞아요. 그리고 특히 뉴욕 쪽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요? 말 엄청 빨리 하거든요. 최대한 이제 어쨌든 비행 훈련을 할 때 네. 옆에 교관이 있잖아요. 교관이 네. 그래서 존재하는 거니까 최대한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했으면은 비행 끝나고 교관한테 저는 무조건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질문해야지 교관도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하니까. 그런 항공 영어 같은 게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면 라이브 ATC라고 네. 또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 웹사이트 통해서 또 공부하면은 더 네. 아마 잘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찬영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나서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체험 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너무 좋죠. 이 고소공포증을 언제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의 목표로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오. 네, 얼떨결에 형들 따라가지고 파일럿 직업이 멋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도 한번 목표가 생겼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집은 LA이신데 이렇게 뉴욕까지 비행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들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